아트 컬렉팅의 대상이 되는 그 아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회사로도 연락이 와서 물어봐 주셨어요.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미술 투자를 잘하려면 장기적으로 그 미술 작품을 소장하셔야 된다. 제가 말하는 그 장기라는 거는 최소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그 이상 소장해야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 시장에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미술 시장에 대한 공부도 좋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유형의 컬렉터가 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공격적인 컬렉터입니다. 즉 미술 작품을 정말 투자의 대상, 즉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장까지 하게 된 순수한 컬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사명자 컬렉터인데요. 이분들은 미술 애호가를 넘어서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보존하는 것이 결국 민족 문화, 한 국가의 그 예술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아주 미술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컬렉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의 컬렉터가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선택을 하셔야 어떤 미술 작품을 살지가 결정이 되고 어떠한 보유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고팔고를 하실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트 컬렉팅의 대상이 되는 그 아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작품은 당연히 아트 컬렉팅의 대상인 그 아트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원화라고 하고 혹은 유니크 피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해서 유니크 피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규모의 대부분이 이 원화, 이 유니크 피스가 해당됩니다. 이 미술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한 사람들은 어떤 원화, 어떤 유니크 피스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가격이 파나나 리미티드 에디션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미술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한 새내기 컬렉터시라면 저는 파나 작품을 소장하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원화는 하나밖에 없고 파나는 여러 개 프린트된 건데 왜 파나가 오르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람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화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떤 사람이 먼저 소장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 이미지를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나마 숨결, 파나 제작할 때 작가님이 이제 그 노력이 들어가시고 사인이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허락한, 작가님이 만들어낸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소장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소장했을 때 만족감이 원화 못지않게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파나의 소장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한정된 숫자의 파나를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소장하고 있을 때 그 소장 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원화의 인기, 그 작가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덩달아서 파나의 가격도 이렇게 치솟는 현상을 미술 시장에서는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트토이, 아트 상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장난감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사모는지 모르겠다 라고들 하시는데요. 이 아트토이도 발매일이 있어서 딱 한정된 기간에만 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아트 상품들, 아트토이를 많이 사시는데요. 이 아트토이도 결국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수량만큼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작가님이 제작에 참여를 하시게 돼요. 작가님의 어느 정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트토이 또한 이 아트 컬렉팅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MZ세대일수록 이 아트토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트 컬렉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한정판 도록 혹은 아트북을 꼽는데요. 아트북스도 결국 한정판이기 때문에 소장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그 작가님의 그 생생한 도판을 볼 수 있게도 해주고 공부도 되면서도 이게 한정판이다 보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트 컬렉팅의 대상에 전시 포스터를 꼽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포스터 박물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포스터 또한 이 컬렉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환기 선생님의 두 얼굴이라는 포스터가 K옥션에서 2014년에 3,400만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시 가셨던 분들은 그냥 구할 수 있는 포스터였는데 왜 이렇게 가치가 높을까를 보니 이 도판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김환기 선생님이 인쇄를 다 하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 얼굴과 어떤 글씨는 김환기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아주 한정판 포스터가 되면서 이렇게 컬렉팅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미술 시장에서 아트북스 바람을 일으켰던 책이 있는데 그건 호크니의 빅북이란 책입니다. 그 아트북스도 굉장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호크니의 판화와 함께 판매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트북스를 만드는 3대 서점 중에 하나인 타신에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현재 그 아트북스의 가치는 거의 한 2배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아트북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제작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로니에 북스입니다. 마로니에 북스는 이렇게 그 한 작가의 역사적인 연대기라든지 그런 초기의 도판 그리고 현재까지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지 이렇게 작가별로 책을 내기도 하고요. 이런 책들은 사실은 평론가의 글도 실려있기 때문에 작품 공부를 하고 그 작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렉팅을 시작하신다면 저는 아트북스를 내는 그 출판사의 책을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보고 완전 반한 한국 미술을 공부하기 좋은 그런 책 몇 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릴 일련의 책들은 제가 어떤 광고를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하진 않고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눌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살아남은 그림들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상인 씨라는 분인데요.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사를 배우게 됐다 하시면서 아주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미술 시장에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한국 작가들 37명을 선정을 하셔서 이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던 게 저는 10몇 년 동안 그 미술관 모아에서 도슨트도 하고 하면서 미술계에 계신 관장님들, 갤러리스트 분들, 그리고 컬렉터 분들과 소통하면서 들었던 이 미술 작가님들의 뒷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님들의 일생에 대해서, 뒷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작가님이 마치 친한 작가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작가님의 그 작품의 본질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쓰신 책입니다. 한국 미술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원로 작가님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살아남은 그림들을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영애 선생님이 쓰신 나는 미술관에 간다라는 책인데요. 해외여행을 가서 미술관에 가셨던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0대 미술관을 선정을 하셔서 그 미술관에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부터 꼭 봐야 하는 미술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박물관, 미술관에서 봤던 작품들이 환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여행을 간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미술관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본 책 중에 와, 이 책 진짜 너무 잘 썼다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바로 디테일로 보는 현대미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해외에서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미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서술된 방식 때문인데요. 다른 책들은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를 소개하고 작가의 일생을 소개하잖아요. 이 책은 이렇게 그 특정 작가의 작품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미술 작품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들 하시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술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이 책인데요. 바로 호크니의 책인데요. 타시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요. 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서 호크니 판화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크니는 예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 호크니 씨의 원화뿐만 아니라 판화도 이제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초보 컬렉터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싸게 판화를 살 수 있었는데 너무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라고 이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책 역시 호크니의 그런 일생이 잘 담겨져 있고 호크니의 작품 활동 방식 그리고 여러 작품들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호크니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원화나 판화나 아트 상품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을 구입해서 그 작가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시면서 평생의 취미로서 내가 컬렉팅을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트북스는 굉장히 좋은 나에게 미술 공부이자 내 컬렉팅에 좋은 친구이자 어떤 스트레스 해소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